지영법사입니다. 얼마 전에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저에게 묻는데 스님들이라면 당연히 무소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서 무소유가 있는데 이걸 좀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단은 맞는 말씀이다. 불교에서 무소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좀 이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소유, 법정 스님께서 수필을 무소유라는 수필 제목이기도 하고 책 제목이기도 한 거기에서 이제 소개가 되어서 절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말에 대해서 다들 알게 되었죠. 근데 또 물어보면 요새는 그 소필을 읽어보신 분이 또 많이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이 인도에 계실 때 그 흑시바라문이라고 해서 어쨌든 그 힌두교 성직자죠. 근데 그때는 힌두교 성직자들도 부처님께서 워낙 또 유명하시고 큰 스승님이기 때문에 와서 공양도 바치고 이런저런 가르침도 청해 듣고 했었는데 그분이 아주 귀한 꽃을 한아름 들고 와서 부처님께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선이나 그러니까 이보시기에 수행자여 당신 내려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놓으라고 또 그 어른께서 얘기하시니까 한 손에 있는 꽃을 좀 내려놨대요. 이 꽃 내려놓고 버리란 뜻인가 놔버려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셨는데 또 그 얘야 수행자야 그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라 버려라 이러니까 나머지 한쪽에 있는 꽃도 영문도 모르고 내려놓고 버렸죠. 부처님께서 또 한마디 합니다. 수행자야 내려놔라 버려라. 부처님 보다시피 이제 제 손에는 꽃이 없고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습니다. 뭘 더 내려놓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너에게 버려라 내려놓아라 했던 것은 손에 들고 있는 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꽃에 대한 집착과 어떤 욕심 이런 거를 내려놓으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짧은 경전이 끝납니다. 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려놓느냐 다른 사람을 시켜서 들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하느냐 욕심을 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어떤 목표로 삼아서 또 수행과 정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불교의 정확한 무소유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빈몸으로 와서 살면서 옷도 입고 돈도 가지고 내 소유의 차량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가 어떤 인연 때문에 나에게 왔고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언젠가는 내 손에서 떠나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 버릴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내 것이라고 할 만한 아주 절대적으로 이건 나에게 소유된 것이다.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 이게 이제 무소유의 어떤 큰 원칙이거든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유를 깨닫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탁 내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심지어는 들고 있고 내 지갑에 들어와 있는 것들도 본래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인이라는 게 없다. 다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흘러가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요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소유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널리 쓰이는 개념 중에 공유경제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시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아시기도 할 텐데, 예전에는 내 건 내 거, 네 건 네 거. 그래서 이게 내 거면은 나만 쓰고 그 사람 거는 그 사람만 쓰고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뭐랄까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집 앞에 주차장 같은 거 가만히 보니까 저녁 때는 내가 주차를 하지만 아침에 이 차를 타고 일을 보러 가거나 출근하면 저녁 때 내가 퇴근할 때까지 이 주차장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주차장이고 내 집 앞에 나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 쓰면 이 주차장은 낮에는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낮 동안에 나눠서 쓰는 것, 이게 이제 공유의 경제입니다. 또 유명한 거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지만 어떤 때는 뭐 내가 출장을 가거나 멀리 여행을 가거나 그럼 집이 비는데 이 빈 집을 또 필요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놀러 오거나 뭐 일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서로 이런 조건이 딱 맞으면 이 집을 나눠서 쓰는 것.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미래의 사회가 되면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움직이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뭐 하루 중에 긴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일 보러 왔다 갔다 할 때 차가 필요하고 그 외의 시간은 이 차량은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을 서로 공유하면서 어떤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필요할 때 내가 여기서 여기 갈 때만 이 차량을 쓰고 다시 이 차량을 반납하면 또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유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바로 무소유의 사상을 현실에 적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유지만 어느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그 중에 이걸 파손하거나 마구잡이로 쓰거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 발전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두의 소유이고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알차게 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사실 100명의 사람들이 차량을 운행한다고 치면 100대의 차량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꼭 필요할 때만 이 차량을 쓴다면은 100명의 사람이 10대 혹은 한 20대 정도의 차량만 가지고도 가끔씩은 약간 기다려야 하고 가끔씩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아주 80%, 90%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같이 나눠서 쓰면서도 문제가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공유경제의 사회입니다. 사실 무소유는 그만큼 효율적인 어떤 면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소유하는 건 나쁜 거냐? 뭔가 많이 가지는 건 나쁜 거냐? 불교는 소유하는 걸 나쁘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소유하는 거 나쁩니까? 경전에서 스님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는 돈을 버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충분하게 벌어야 하는 것은 의무다. 내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내 아내와 또 내 자녀들과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내 늙은 부모님을 봉양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충분한 돈을 벌 의무가 있다. 또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 필요한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한다. 이 얘기를 굉장히 경전에서 여러 번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세상에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고 나에게 왔다가 또 남에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흘러가는 차원에서 내가 내 가족과 내 어떤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시적으로 벌어들인 돈과 재산에 대해서 이건 절대 내 것이야 라고 집착을 하는 것,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집착 때문에 괴로움들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이게 나에게 올 때도 있고 또 인연이 안 맞으면 흘러나갈 때도 있는데 보통은 나에게 올 때는 너무 행복하지만 이게 나에게서
남에게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하고 거기에 집착하면 이 돈이, 이 재산이 내가 소유한 것이 끝까지 나에게 남아있으면 또 뭐 상관없는데 내가 집착을 하건 여기에 욕심을 가지고 애착을 하건 상관없이 인연이 다 되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요 마음, 이 소유의 생각은 뭐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법정 스님의 수필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읽어보세요. 한번. 법정 스님이 아주 귀한 난화분을 누군가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이 난화분을 산에 있는 남자에 두면서 뭐 절에 있을 때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너무 예쁘고 또 여기에 정성을 들여서 가꾸고 애착심을 내고 사랑해주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끔은 필요한 일이 있어서 하루 이틀 어디 가야 될 때도 있었는데 이 난화분 때문에 어디 가면서도 걱정이 생기고 가끔 뭔가 이제 제대로 조치를 안 해놓고 밖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걱정도 되고 이 난화분이 너무 과하게 햇빛을 받는 것은 아닌가, 물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가꾸어줘야 되고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 난화분에 애착이 생겼는데 이 애착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발견하고 결국은 이 난화분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데서 그 사건이 끝납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필요한 것은 써야 되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무소유다. 그리고 내가 또 가진 거에 대해서 애착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이 무소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무소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때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잘 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군부대에서 제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 차량을 마련해서 제가 열심히 타고 다니면서 필요한데 이 차량을 씁니다. 내가 지금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돈도 제가 지금 가지고 쓰고 있고요. 또 휴대폰도 있고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내가 굳이 물건을 직접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사찰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은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 이 차는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겠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땐 처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는 필요할 때 열심히 쓰지만 불필요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는다. 내가 당장 필요 없는 것, 가만히 생각해서 나에게 소용이 없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이게 2번째로 중요합니다. 특히 돈 같은 경우는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창고에 쌓아두듯이 은행 창고에 이렇게 쌓아두고 거기에서 편안함과 안심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돈도 그렇고요. 돈을 뺀 나머지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이 그렇게 다양하게 필요하지 않아요. 있으면 내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 소용이 될 것 같고 하는 그 착각들을 좀 내려놓고 보면 실제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3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또 내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집착을 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착과 욕심이 없어야 괴로움이 생기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내 손을 떠나가서 이젠 더 이상 욕심 부려봐야 찾을 수 없는 거에 대한 그리움 정도야. 근데 거기엔 또 애착하고 집착하고 또 거기에 또 괴로워하고 아까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건 내 손을 떠났건 또 나에게 아직 오지 않았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애착하고 또 욕심의 마음을 내면 모든 그런 괴로움들이 다 거기서 생겨납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만났을 때 어떤 친구든 연인이건 또 가족이건 내가 함께하고 있을 때 충분히 그 사람에게 표현하고 또 행복하게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인연이 닿았을 때는 또 괴롭지 않게 보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지 않은데 연인, 애인에 대해서 정말 만나고 있을 때 충분히 잘해주고 행복한 게 더 중요하지 또 헤어지고 나면 이제는 나와의 인연이 끝난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집착과 애착을 내려놓고 괴롭지 않아야 하는 거죠. 또 가장 이제 강력한 게 부모님이 이 자녀들에 대해서 애착과 집착과 또 욕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100% 그렇진 않지만 가끔은 나도 모르게 이 자식들을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시다가 그런 마음이 들겠다 싶으면은 얼른 마음을 다스려서 세상의 물건이건 돈이건 어떤 것도 내 소유가 아니고 하물며 살아있는 내 자녀들이 내 소유일 리 없다. 나와 인연이 있을 때 충분히 잘 해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잘 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의 인생을 살 때는 과감하게 애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어떤 마음의 연습을 좀 하셔야 합니다. 자, 무소유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맞고요.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는 충분하게 쓰자. 그러나 과하게 욕심낼 필요도 없고 필요한 만큼 썼는데 집착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정말 좀 미래지향적인 공유경제 이야기도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충분히 쓰고 같이 나눠 쓰는 것도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우리가 가능하고 그것이 이제 진정한 무소유의 정신이고 그리고 나와 인연이 다 한 거에 대해서는 또 집착 없이 내려보내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면서도 마음에는 괴로움이 남지 않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무소유다 하고 무소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